먼저 앉으세요. 아니에요. 먼저 앉으세요. 형님, 먼저 앉는 거예요. 아니에요. 손님 먼저 앉으세요. 미국 유명 토크쇼에서 서로 먼저 앉으라 난리난 한국식 예절에 초토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방송국에서 토크쇼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리사 워커예요. UCLA에서 방송 영상을 전공하고 인턴으로 시작해 어느덧 15년 차 PD가 됐네요. 미국 MBC의 메인 프로듀서로서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과 작업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제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은 건 단연 한국 문화예요. 우리 쇼는 BTS와 꽤 인연이 깊은 편이에요. 몇 년 전부터 BTS가 출연할 때마다 한국어로 인터뷰하는 게 우리 쇼의 트레이드마크가 됐거든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됐죠. 오히려 시청자들이 한국어 자막을 기다리고 팬들이 실시간으로 번역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15년 동안 토크쇼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해외 스타들의 인터뷰를 진행해왔어요. 특히 아시아권 스타들의 인터뷰는 늘 골치 아픈 숙제였죠. 불완전한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막히고 그러다 보면 편집본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쓰면 방송 흐름이 끊기고 유머 코드도 살아나지 않고 시청자들도 지루해했죠. 그래서 많은 해외 스타들이 서툰 영어로라도 직접 인터뷰하려 애쓰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BTS나 한국 배우들이 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놀라운 건 그들 대부분이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RM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다른 멤버들도 일상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걸 선택했죠.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굳이 통역과 자막을 거쳐야 하나요? 시간도 2배로 걸리고 호흡도 깨질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한 언어 선택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BTS 지민의 말이었어요. 저희가 영어로 하면 더 쉬울 수 있죠. 하지만 저희의 진심이 덜 전달될 것 같아요. 모국어로 이야기할 때 가장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저희를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스타들이 출연하면 오히려 영어로 인터뷰하는 게 더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시청자들도 자막을 보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어로 할 때 더 자연스럽고 매력적이에요라는 댓글이 달릴 정도죠. 재미있는 건 팬들의 반응이에요. 한국어 자막을 기다리는 게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실시간 방송 중에 팬들이 자체적으로 번역팀을 꾸려서 SNS에 번역을 공유하고 그걸 또 다른 팬들이 설명을 덧붙이면서 더 풍성한 대화가 만들어지죠. 심지어 한국어로 들을 때 더 진정성 있게 느껴져요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해요. 이제는 다른 나라 스타들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일본의 유명 배우가 한국 스타들처럼 저도 모국어로 인터뷰하고 싶어요라고 요청했을 정도예요. 더 이상 서툰 영어로 억지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방송계의 오랜 관행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해외 스타의 인터뷰를 기획할 때 어떻게 하면 영어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의 진정성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게 됐어요. 어쩌면 이게 바로 진정한 글로벌화가 아닐까요? 모두가 서툰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각자의 언어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요. 한국 스타들이 미국 방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거예요. 이제 우리 방송국에서는 이런 말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늘 게스트가 영어를 잘하시네요. 그래도 모국어로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소통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음향 담당 스티브는 이런 변화를 정말 못 견뎌해요. 제가 20년 동안 수백 개의 쇼를 했는데요.
이렇게 짜증나는 건 처음이에요. 하면서 매번 투덜대죠. 특히 지난주 진이 저녁 후 처음으로 우리 쇼에 출연했을 때는 정말 대환장 파티였어요. 리사,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닙니까? 영어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왜 굳이 통역사를 데려와서 이중 작업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2배로 일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 통역 딜레이 때문에 제 오디오 믹싱이 엉망이 되고 있다고요. 스티브가 헤드셋을 던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심지어 리허설 때는 차라리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게 낫겠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다가 진짜 제가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무서워지네요.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스태프들은 그런 스티브를 보며 웃음을 참느라 진땀을 흘렸죠. 사실 스티브의 이런 극단적인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오디오 퀄리티에 대한 그의 집착은 업계에서도 유명하거든요. 한 번은 게스트의 마이크 위치가 3cm 틀어졌다고 전체 리허설을 처음부터 다시 한 적도 있어요. 완벽주의자인 그에게 통역으로 인한 오디오 딜레이는 정말 최악의 악몽인 셈이죠. 하지만 그날 방송이 끝나고 시청률이 나왔을 때 스튜디오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평소보다 40% 이상 높은 시청률. 특히 젊은 시청자층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SNS에서는 진의 한국어 인터뷰가 화제에 올랐어요. 심지어 스티브도 다음 날은 조금 누그러진 모습이었어요. 네, 인정합니다. 시청자들이 좋아하네요. 근데 리사, 제 딸이 갑자기 한국어 학원을 다니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저보고 아빠, 진 사인 좀 받아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난리예요? 그리고 말이죠. 우리 딸 반에서는 이제 영어 잘하는 것보다 한국어 잘하는 게 더 인기라네요. 다들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한글까지 배우겠다고 난리인 건지. 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심지어 우리 딸이 아빠, K-팝 아이돌처럼 한국어로 하면 더 멋있어 보일 거야 라고 하는데 세상이 미쳤나 봐요. 스티브의 한숨 속에는 약간의 질투도 묻어 있었어요. 자기가 그토록 공들여 만든 영어 오디오. 믹싱보다 통역이 들어간 한국어 버전이 더 인기를 얻는다는 게 못마땅한 거죠. 이러다가 제가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요. 라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진행자 지미. 솔직히 말하면 전에는 정말 전형적인 미국인이었어요. MBC의 간판 진행자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죠. 할리우드 톱스타들 앞에서도 절대 굽히지 않는 걸로 유명했고 한 번은 영국 왕실 멤버가 출연했을 때도 거만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 사람이 한국 게스트만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특히 진이 왔을 때는 정말 방송 전부터 유튜브로 한국 예절 영상을 찾아보고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리사, 내가 이래도 되나? 혹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 하면서도 진이 들어오자마자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더라고요. 심지어 방송 중에는 진 먼저 앉으세요라면서 게스트 의자를 직접 빼주는데 20년 방송 역사상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원래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인데 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참 진심이 느껴졌죠. 한 스태프가 지미, 당신 그동안 어디 갔다 왔어요? 라고 농담을 했더니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자연스러워라고 하더라고요. 콧대 높기로 유명한 미국의 대표 MC가 이렇게 변하다니. 한류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방송계에서 15년을 일하면서 이렇게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문화의 차이가 오히려 새로운 매력이 되고 그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 방송의 힘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오늘의 방송이 끝나고 스태프들과 늦은 회식을 가기로 했어요. 사실 평소에는 산타모니카의 이탈리안이나 비벌리 힐스의 스테이크 하우스가 우리의 정석 코스였는데 이날은 스티브가 뜬금없이 저기 한국 BBQ 어떠세요?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방송에서는 투덜거리더니
속으로는 한식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K타운에 있는 유명 BBQ 집으로 향했어요. 저녁 7시였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옆에서 기다리던 워너브라더스의 제작자가 절 알아보고는 리사, 당신도 여기 와요?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는 이미 3개월째 일주일에 2번은 이 식당을 찾는다고. 여기서 미팅하면 계약 성사율이 2배라니까. 라며 윙크를 보내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에 설치된 숯불 화로를 보고 다들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와, 이거 진짜 불이에요? 지미가 어린아이처럼 신기해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쿨한 표정만 짓던 사람인데 말이죠. 테이블 위에 쌓여가는 반찬들. 김치, 무채, 파무침, 마늘, 상추. 스티브는 잠깐만요. 이게 다 공짜라고요? 심지어 리필도 해준대요. 여기 주인 미쳤나 봐요. 라며 눈이 동그래졌죠. 특히 재미있었던 건 고기를 굽는 과정이었어요. 서버가 숙련된 솜씨로 고기를 구우면서 가위를 꺼내드는 순간 모두가 잠깐만요. 저게 뭐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잖아요.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칼과 포크로 격식 있게 먹던 우리가 고기를 자르는데 가위를 사용한다니. 하지만 서버의 손놀림을 보고 있자니 마치 무용수의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고기가 타기 전에 완벽한 타이밍에 뒤집고 가위로 한 입 크기로 쓱쓱 잘라내는 모습이 예술이더라고요. 지미가 감탄하면서 와, 이건 정말 프로페셔널하다.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했다가 아니나 다를까 고기를 새까맣게 태워버렸죠.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하면서 당황하는 지미의 모습에 다들 웃음이 터졌어요. 특히 스티브가 지미, 당신 이제 진행자 그만두고 한식당 셰프 되려고요? 라며 놀리는데 처음으로 지미가 할 말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방송에서는 늘 침착하고 카리스마 넘치던 사람이 고기 하나 못 구워서 당황하는 모습이라니. 정말 귀여웠어요. 소주가 나왔을 때는 진짜 반전이었어요. 평소에 18년산 위스키만 고집하던 스티브가 소주를 마시고는 이거. 위험한데요? 맛있는데 도수가 안 느껴져서 과음할 것 같아요. 라면서 자꾸 따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건너온 원샷. 이라는 외침에 모두가 술잔을 비우고 누군가 이제 소맥 한번 해볼까요? 하는 순간부터 통제불능이었어요. 맥주랑 소주를 섞어 마시는 게 신기했는지 우리 스태프들이 비율 맞추기 내기까지 하더라고요. 7대3이 최고야. 아니야, 6대4가 진리라니까. 결정적으로 누가 아파트 게임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었어요. 평소엔 꼿꼿하던 지미가 아파트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스티브는 술자리 게임의 신이 되어 있었죠. 심지어 우리 방송 작가 중 한 명은 이제 회식 때마다 꼭 아파트 게임을 하자고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다행히도 우리의 구원자 한 스텝이 있었어요.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작은 병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거 꼭 드세요. 내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숙취의 소재라나.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죠. 설마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술 마시기도 전에 약 먹는다고 하면서요. 스티브는 특히나 미심쩍어 하면서 미국에서는 술 마시기 전에 약 먹는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그래도 한 스텝이 한국 사람들은 이미 과학적으로 술자리를 즐기는 법을 터득했다면서 진지하게 설명하는 바람에 모두가 웃으면서 한 병씩 비웠죠. 그런데 이게 웬걸? 우리는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 전날 소주병을 몇 개나 비웠는지도 모를 만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멀쩡한 상태로 출근했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스티브가 한국인들은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법이에요, 과학이에요? 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방송국에서 회식하면
꼭 들리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한국식으로 가자. 그러면 자동으로 소주, 소맥, 아파트 게임이 세트 메뉴처럼 따라오죠. 특히나 리사 때문에 소맥 문화에 빠진 PD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국장님까지 소맥 비율은 6대4가 최고라며 전문가인 척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회식 전날 한 스텝이 숙취의 소재를 미리 나눠주는 게 우리 부서의 새로운 전통이 됐어요. 술은 한국식으로 마시고 숙취는 한국식으로 해결하는. 한국은 도대체 뭘 해도 이렇게 완벽한 걸까요? 술 문화까지 이렇게 과학적일 줄이야. LA의 저녁 식사 문화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LA 타임즈가 우리는 코리안 바비큐 천국에 살고 있다라는 기사를 냈을 정도니까요. 실제로 요즘 제 친구들 만나면 어디 갈까? 가 아니라 어느 한식당 갈까? 를 고민해요. 특히 할리우드의 유명 프로듀서들은 자기만 아는 숨은 한식당을 자랑하는 게 일종의 특권이 됐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스티브가 자기 부모님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로 한식당을 예약했다며 자랑하더니 며칠 후 출근해서 완전 멘붕에 빠져 있더라고요. 망했어요, 리사. 어머니가 고추장에 완전 빠져버리셨어요. 어제 저녁 내내 이건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래. 이걸 먹어서 한국 사람들이 건강한 거래 하시면서 요즘 틈만 나면 유튜브로 한국 발효 음식을 찾아보신대요. 심지어 어젯밤에는 스티브, 너도 이제부터 매일 한 숟가락씩 먹어봐. 장내 미생물이 달라진대 하시는데 이제 집에 있는 모든 음식에 고추장을 넣으세요. 어제는 이탈리안 파스타를 하시다가 고추장을 꺼내시더니 이게 토마토 소스보다 건강에 좋을 것 같아라면서 넣으시는데 맙소사, 이제 집에서 고추장 없는 음식은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스티브는 한숨을 쉬면서 휴대폰을 보여줬는데 어머니가 보내신 메시지더라고요. 아들, 오늘은 비빔밥에 대한 영상을 찾았어.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나 봐. 내가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보내신 링크만 해도 30개는 될 것 같았어요. 리사, 어머니가 이러다가 고추장 쇼핑몰도 차리실 것 같아요. 벌써 이웃들한테 고추장 전도사가 되셨다니까요.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LA의 식당가를 걷다 보면 이제 정말 여기가 미국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앞보다 더 긴 줄이 한식당 앞에 있고 할리우드 셀럽들이 이 집 된장찌개가 진짜 최고야. 떡볶이 먹으러 갈까? 김밥 먹을까? 불닭볶음면 먹어봤어? 라고 수다 떠는 걸 듣다 보면 마치 제가 평행세계에 사는 것 같다니까요. 특히 재미있는 건 미국식 한식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 할리우드의 브런치 카페에서 김치 베네딕트를 팔고 베니스 비치의 푸드트럭에서 불고기 타코를 파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해요. 최근에는 우리 방송국 구내식당에서도 매주 수요일을 한식의 날로 정했는데 이날은 웨이팅이 10분은 기본이에요. 제가 LA에서 15년을 살면서 이런 변화는 처음 봐요. 중식당이나 일식당도 많았지만 한식은 뭔가 달라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식사를 경험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숯불에 고기 굽는 소리, 반찬 나누는 정겨움, 소주잔 기울이며 나누는 이야기. 이제 주말이면 친구들과 K타운으로 향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이번 주엔 어느 동네 한식당 가볼까? 하면서요. LA의 한식당들은 정말 대단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본고장의 한국 음식을 맛볼 기회가 생겼었죠.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건 정이삭 감독의 신작 트위스터스 여주인공 데이지 에드거 존스의 한국 프로모션 취재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해외 출장이라고 생각했죠. 아, 또 스타 따라 외국 나가는구나 하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이 마치 미래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입국장으로 나오는데 수백 명의 팬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데이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할리우드에서도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 미국에서는 스타가 나타나면 팬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경호원들이 방패막이를 치느라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통로를 만들고 서로 뒤에 계신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좀 더 비켜주세요라고 배려하면서 질서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데이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와, 여기 공기가 달라요. 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셀럽 멘트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내 그게 단순한 공기 얘기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팬들이 건네는 선물도, 응원 피켓도, 심지어 사진 찍을 때도 모든 게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데이지가 이런 팬 문화는 처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서로 피해주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정말 멋지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누군가 실수로 선물을 떨어뜨렸을 때였어요. 순식간에 주변 팬들이 괜찮으세요? 라며 도와주고 떨어진 선물을 정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이게 바로 한국의 팬문화구나. 처음으로 제가 배워야 할 게 정말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때부터였어요. 데이지의 일정을 쫓아다니면서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평범한 인터뷰 일정이었는데 점심시간에 갑자기 데이지가 혼자 사라진 거예요. 저희 스태프들은 순간 패닉에 빠졌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LA에서는 할리우드 스타가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데도 최소 3명의 경호원이 필요한데 외국에서 혼자 돌아다닌다고요? 전화기 배터리도 거의 없었는데. 아니, 애초에 현지 유심도 안 샀잖아요. 저는 정말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았어요. 본사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현지 경찰서부터 찾아가야 하나?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특히 얼마 전 LA에서 유명 배우가 카페 앞에서 스토커를 만난 일이 있어서 더 걱정됐어요. 1시간 후에 데이지가 돌아왔는데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리사, 제가 혼자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왔어요. 믿기지 않죠? 전 아직도 그때 데이지의 해맑은 표정이 잊히지 않아요. 마치 평범한 관광객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이 할리우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과자들을 스태프들과 나눠 먹으면서 여기는 정말 달라요. 아무도 절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외국인 관광객처럼요. 이런 자유로움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라고 말하던 순간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걱정했어요. 데이지, 위험할 수 있어요. 했더니 그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리사, 여기는 달라요. 제가 새벽에 혼자 한강에서 라면 먹고 왔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절 그냥 지나쳐 가더라고요. 믿기지 않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현지 스태프들의 반응이었어요. 아, 톰 크루즈도 여기 오면 혼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넘기더라고요. 알고 보니 기네스 펠트로우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한국에 오면 경호원 없이 자유롭게 여행한다는 거예요. 밤거리를 걷다가 마주친 풍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새벽인데 24시간 카페가 열려 있고 편의점에서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여성들이 있고 더 신기했던 건 무인 카페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돈을 제대로 낼까? 했는데 모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제하고 가더라고요. 데이지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리사, 솔직히 말하면 나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안전하고 내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곳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처음엔 그냥 연예인에 과장된 멘트인 줄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LA에서는 데이지가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데도 파파라치들이 따라다니고 팬들이 몰려들어서 난리가 나거든요. 집 앞에서 스토커들이 잠복하고 있어서 경호원 없이는 발걸음도 못 대는 게 할리우드 스타의 일상이에요.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데이지가 캡모자 하나 쓰고 지하철을 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물론 알아보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몰래 사진 찍거나 쫓아다니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번은 카페에서 데이지를 알아본 직원이 배려해주는 걸 보고 정말 놀랐죠. LA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연예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심지어 팬들이 제 전용기 스케줄을 공유하거나 제가 묵을 호텔 정보를 퍼뜨리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데이지의 이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거기엔 할리우드 스타의 고단한 일상과 잠시나마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던 한국에서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대요. 유명인이든 아니든 모두의 사생활이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문화. 어쩌면 이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길거리 음식 문화였어요. 데이지가 출연한 영화 트위스터스의 주요 장면을 떠올리면서 회오리 감자를 꼭 먹어봐야 해요. 라며 장난스럽게 말하던 게 시작이었죠. 마침 명동에서 회오리 감자 트럭을 발견했는데 그 옆에서 떡볶이도 팔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데이지는 빨간 음식을 보고 겁먹었어요. 이거 많이 매운가요? 하면서요. 그런데 한 입 먹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마이갓,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재미있는 건 나중에 데이지의 일본 투어 때 있었던 일화를 그녀의 스태프에게 전해 들었어요. 도쿄 방송국 인터뷰 도중에 데이지가 갑자기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회오리 감자와 떡볶이는 제가 먹어본 길거리 음식 중 최고였죠. 라고 했다나요. 순간 일본 방송 관계자들의 표정이 싹 굳어졌다고 해요. 특히 MC가 일본의 타코야키는 어떠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데이지가 네. 맛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회오리 감자와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떡볶이의 그 매콤달콤한 맛은 정말 하면서 계속 한국 음식 얘기만 했대요. 결국 방송 끝나고 일본 PD가 데이지 매니저한테 다음부터는 한국 음식 언급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를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촬영 중간중간 데이지는 한국 음식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저희가 특별히 인터뷰 테이블에 한국 과자들과 떡볶이를 세팅해뒀는데 이게 큰 실수였죠. 데이지가 질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 영화에서 제가 맡은 캐릭터는 하다가 갑자기 어머, 이건 뭐예요? 허니버터칩이요? 잠깐만요. 하면서 과자를 먹기 시작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는데 이번엔 떡볶이를 발견하곤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면서 젓가락을 들더라고요. 우리 카메라 감독이 농담으로 이러다 인터뷰보다 먹방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데이지가 과자 봉지를 들고 진지하게 솔직히 이 과자들에 대해 인터뷰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라고 대답해서 스태프들이 다 웃었어요. 결국 그날 인터뷰는 예정보다 2배나 길어졌어요. 영화 홍보는 5분 하다가 한국 과자 리뷰를 15분 하고 편집실에서 울상을 짓던 우리 편집 감독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한복 체험을 할 때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데이지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면서 현지 관광객들과 셀카를 찍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할리우드 스타들은 팬들과의 거리를 두는 편인데 그날 데이지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현지인들과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가 묵은 호텔 근처의 무인 편의점이었어요. 새벽에 출출해서 간 건데 데이지가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할리우드 톱스타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는다니. 그것도 새벽에.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데이지는 너무 즐겁다며 미국 돌아가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맘껏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출장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함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이제는 제가 LA에서 한국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방송국에서 한국 관련 기획이 나오면 제가 먼저 손을 들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요. 돌아보면 그때 한국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이제는 LA에서도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즐기게 됐으니까요. 아, 그리고 아직도 그때 먹었던 회오리 감자 맛이 잊히지 않아요. 다음에 한국 가면 꼭 다시 먹어봐야겠어요. 문화의 힘이란 게 참 신기해요. 처음엔 단순히 예능감 있는 토크쇼 게스트,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드라마 정도로만 생각했던 한국 문화가 이제는 제 삶에 전 세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잖아요. 영어를 고집하던 방송국도, 콧대 높던 진행자도, 완벽주의 음향 감독도, 심지어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모두가 한국 문화 앞에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었어요. 15년차 PD로서 정말 많은 트렌드를 봐왔지만 한국 문화만큼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한국 문화를 발견하게 될지,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 오늘 점심은 한식당에서 먹어야겠네요. 스티브 어머님 추천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MBC 프로듀서 리사와 그의 동료들이 한국 문화와 만나며 겪은 특별한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한 오디오와 할리우드식 방송만을 고집하던 스태프들이 한국의 새로운 방송, 문화와 따뜻한 팬들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4시간 카페, 안전한 거리, 무인 시스템 같은 현대적 편리함과 함께 연예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성숙한 팬 문화, 길거리 음식처럼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인터뷰하고 한식을 즐기며 소맥까지 마시는 완벽한 한국 팬이 된 방송국 식구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한국을 사랑하게 된 리사와 MBC 식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